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땅 지분은 55.4평이고요. 건물이 113평으로 올라간 건물입니다. 2018년에 준공난 건물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차분히 보시고 다가구 건물 찾으시는 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관악구 신림동에 왔습니다. 네, 길도 널찍하고 그렇죠?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바위 예전엔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널찍한 평지 건물이고요. 아직은 이렇게 이제 옛날 집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 재건축한 집들도 많습니다. 이 집도 재건축했고 요건 오늘 경매 물건입니다. 네. 여기 주차 자리도 있고 여기도 주차장 있고 여기도 주차장 있고 주차장. 네. (2018년에) 지었는데도 관리가 참 잘 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7년 차 접어드는 건물이죠. 요건 반지하라고 보시면 되고 1층, 2층, 3층, 네, 그리고 옥탑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도 그렇게 좁지 않고, 네, 뒤쪽 부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 다가구 건물이고요. 다른 면 볼까요? 엄청 넓죠. 항공뷰로 보면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신림동 부분인데 바로 여기쯤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디지털 단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많고 다가구도 있고 그런 여기긴 하지만은 요 부근에 자근자근한 아주 좀 자그마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차 수요는 신림동이나 봉천동은 서울대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아주 꾸준히 많은 편입니다.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 본건 전경이고요. 여기 지층 1층 네, 내부입니다. 타일이나 계단이나 굉장히 깨끗하죠. 저희 가봤을 때도 관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깨끗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 네, 거의 같게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건 3층 내부고요. 여기는 옥탑 출입문입니다. 여기는 옥탑 전경이고요. 계단실인데 요게 아마 요게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 옥탑에 25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조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2024 타경 112651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 토지 면적이 55.41평, 55평 정도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건물이 113평 이렇게 올라간 건물이에요. 자, 최초 감정가는 23억 8천에서 현재 2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3회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억 2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엔 한 필지로 돼 있죠. 한 필지로 돼 있어서 요 토지 가격이 55.4평에 대한 가격만 17억 4,500인데요. 지금 2번 유찰된 금액보다도 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은 땅값보다 싼 가격에 금액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 그리고 옥탑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 보통 지하 1층부터 1층 보면은 24평, 25평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25평, 24평,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옥탑은 9평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상을 좀 보면요. 지하 1층이 101호부터 104호까지, 1층도 1호에서 201호, 204호까지, 2층은 301호, 304호까지, 3층은 이제 2개 호실 401호, 402호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4층이 옥탑인데 여기가 한 개 호실로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약간 호실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된 땅이고요. 요건 이제 도로 면적이죠. 도로 면적이고 요런 곳에 아까 보시다시피 그 밑에 부분 그쵸? 여기도 이제 주차 뭐 있었고 요쪽에도 밑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죠. 두 군데가. 그리고 집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24평, 25평으로 한 층당 그렇게 쭉 올라간 거죠. 지하 1층은 24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개, 예, 호실 4개가 있고요. 네. 1층도 4개 호실이 있습니다. 1층도 4개 호실이 있고. 근데 여기 2층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건 4개 호실로 나왔는데 사실은 6개 호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4개 호실로 신고는 돼 있는데 6개 호실이 돼 있다. 현장 가보시면 방수가 많으면 뭐 나쁜 건 없죠. 임대료가 더 나오니까. 그런데 밑에는 조금 크겠죠. 만약에 25평에 4개 호실을 만들었으면 한 7평 정도, 뭐 6천 몇 평 전용, 그러면 방이 꽤 큰 편이거든요. 보통 원룸이 4평에서 5평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을 만들었다면 한 4평, 4.5평 요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재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과 좀 다르니까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네, 3층도 똑같이 이제 24평 안에 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옥탑이 9평으로 요거는 호실 1개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도보로 13분. 그러니까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이제 굉장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요 물건은 3층에 옥탑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경매 지금 3차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초 감정가 23억에서 현재 15억대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이 2018년 5월 29일이니까 올해 7년 차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지는 55.42평, 건물은 113.07평입니다. 현재 평당 단가는 2,752만 원으로 두 번 유찰을 했을 때 2,752만 원이면 대지 평수의 평가된 금액만 17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17억보다도 한 2억 이상 싼 그런 입찰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실거래가 된 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요 옆에 좀 비슷한 요 물건 거래된 거를 보면은 1999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평당 3,79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평당 단가 경매 물건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좀 비싸게 거래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건물은 요건 99년에 지은 거고 현재 경매 물건은 2018년에 지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좀 요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도 3,39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거래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역시 3,398만 원. 여긴 대략 3,300, 3,700, 3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천만 원 중후반대라고 보셔야 되겠죠. 거래된 금액이.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 지하 1층에서 4층까지거든요. 거의 좀 비슷하죠. 대지 면적은 52평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125평이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일도 2018년 8월 21일이니까 지금 경매 물건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 금액 같은 경우에 현재 평당 단가가 4,991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매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물건을 하나 보면 여기도 2017년에 사용 승인 난 거고요. 1년 먼저 지은 거죠. 그리고 대지 면적이 36평 정도, 그다음에 건물은 94평이다. 근데 여기에 평당 단가가 6,48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도 2018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2017년, 2019년 요때 막 이제 옛날 건물을 새로 막 지은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대지 면적 50평이고 건물이 127평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요게 현재 4,978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 그러면 이미 매물로 거래가 된 건 3,300, 3,700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된 거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4,900
뭐 6,400, 그러니까 6,400원 너무 비싸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최저로 친다고 해도 4,900의 평당 단가로 매물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참고하셔서 입찰가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는데요. 요거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일이 2018년 6월 7일인데 요거 이제 근저당 설정이 제일 처음에 된 날. 그러면 그 아래로는 전부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6월 7일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선순위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왔다면 전부 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뭐 2022년, 뭐 2020년, 2021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 집을 지을 때 바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있는 금액이 제일 조금 많은 게 이제 3억 5천인데 순위 배당이 있다고는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얼마를 배당을 받아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뭐 1억 5천 이하는 거의 다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거로 확정을 다 전세권 설정을 다 해놓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받아가고 또 소액 임차인이신 분도 확실하게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액이 높거나 전세권 설정을 안 해 놓으신 분들은 못 받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수할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차인은 16건으로 돼 있고요. 임차가.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13억 1,200, 월세가 150. 요 정도로 돼 있는데 요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뭐 여기 미상 이렇게 조사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한 13억 정도로 전세가 형성이 돼 있다. 뭐 요 미상까지 하면 요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정도까지 하면 15억 정도 될까? 뭐 이거는 예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 전체 월세로 했을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 16명 임대차 관계 조사가 돼 있는데요. 뭐 지하 1층, 1층 뭐 그렇게 해서 4가구씩, 그다음에 2층은 6가구, 3층은 2가구, 옥탑 하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한 뭐 16, 7개 정도의 방이 되는데 거의 다 차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채권 합계액이 11억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채권 합계액이 또 있습니다. 3억 3,600. 자, 근데 토지 건물을 합하면 한 14억이 좀 넘겠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2018년 5월 31일 날 소유권 보전하고 그해 6월 7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7일 이전에 들어왔으면 그러지만 그 이후에 들어왔으면 전부 다 대항력이 없다 보시면 되는데 16가구가 전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보면 네 현재 15가구가 전입세대가 돼 있죠. 건축물 대장을 좀 보겠는데요. 위반 건축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옥탑에 그게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면 지하 1층 다중주택 그렇죠? 2층도 다중주택. 지하 1층부터 1층, 2층 다 다중주택이고 그다음에 3층도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옥탑은 그냥 다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면적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디가 위반인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새로 뭐 사용 승인되고 그런데 2019년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됐어요. 어디냐면은 내역은 지하 1층, 지하 3층 다중주택 각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 뭐 이런 내용인데 다시 위반 건축물 표기가 해제가 됐어요. 시정이 완료됐어. 2019년 1월에 위반 건축물 받았다가 2019년 6월에 시정이 완료돼서 위반 건축물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다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시정됐다가 다시 또 저촉이 된 거죠. 위반 건축물에. 그리고 이제 소유자 현황, 원사 소유자 현황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옥탑에 25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조 주택이라는데 그 옥탑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거거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요런 어떤 위반 건축물 표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아마 강제이행금이 아마 매년 나오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가도 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이상은.
지금 소개해드린 다가구 물건은요, 많은 분들이 야, 저 금액이면 나도 들어갈까 이렇게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항상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방 개수도 다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실거래가나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은 실패 없이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이 손에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